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상목 칼럼, 오늘의 주제는 어젠다 2022, 그 8번째 이야기인 전술핵 재배치 논쟁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지난 6월 29일 자신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체제가 바로 무너진다. 그래서 북핵 문제는 외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핵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자신이 집권하면 나토식 핵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7월 4일 열린 희망 22 동행 포럼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하는 한미 핵 공유를 추진하면 북핵 억제력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면서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을 통한 전술핵 재배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8월 28일 민주당의 이재명 도지사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의 그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면서 이는 안보 상황을 악용해 표를 얻으려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반격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이 되어버린 이 절멸의 그 위기 상황에서 이 후보는 핵 억지력 없이 무슨 수로 북한 핵미사일을 없애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설마 북한은 남한을 향해서 같은 민족끼리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나?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역시 냉전 시절 그 소련의 핵무기 확대에 위협을 느낀 독일이 전술핵 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핵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미국을 강력히 압박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결국 미국은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 공유 협정을 맺는 바람에 나토 전선의 핵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홍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은 나토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을 다 아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걸 모르는 모양이라며 공부 좀 더 하십시오라고도 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간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논쟁이 아주 격렬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29일에는 북한이 연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는 IAEA 연례 이사회 보고서 내용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보 당국은 연변에서 트리티움이 생산되는 증폭 핵 분열탄 개발을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증폭 핵 분열탄은요, 기존 핵에 비해서 위력이 5배 내지 10배에 달하고 핵탄두 소형화에 적합한 무기 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북한 핵과 관련한 북한과 또 한반도 주변 정세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꿈을 키워온 지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1956년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맺은 후 한편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습니다. 북한은 1985년 소련의 압력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하죠. 여기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 노력은 지속을 했습니다.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죠. 북한의 핵 사찰 과정에서 핵 개발 증거를 발견하자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제의를 했고요. 이는 핵 개발 포기와 또 남북한 상호 핵 사찰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의해서 노태우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을 남한에서 철수시키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했지만 북한은 남북 간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고요. IAEA는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1993년 7월 제네바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고요. 또 오랜 협상 끝에 같은 해 10월 이른바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내용은 북한이 NPT 탈퇴를 철회를 하고 비핵화를 약속하는 대가로 미국은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동시에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미국과 한국은 제네바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을 했지만 북한은 역시 약속을 어기고 비밀리에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시켰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미국이 지적을 하자 2002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 국무성 차관보에게 북한 당국이 핵개발 노력을 시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은 일단 중단이 되었죠. 결국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를 했고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또 북한에 추가를 해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이른바 육자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지만요. 몇 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을 했고 또 현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항은 67개에서 116개에 이르고 또 2027년에는 151개에서 242개를 보유할 것으로 아산정책연구소와 또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금년 4월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요, 북한은 탄도미사일 외에 국적을 변경한 선박에 핵무기를 실어서 한미일 3개국 항구로 보내서 폭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핵무기나 또 핵무기를 탑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확실히 괴멸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역사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정권 유지의 가장 핵심적 수단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기 때문에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핵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협상이나 압력은 이제까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고요. 또 그 결과 북한의 핵 개발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장기간 국가적 최우선 순위를 핵 개발에 두고요.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데 반해서 한국은 지금까지 거의 무대응 또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는 술책으로 활용한 반면 한국은 우리 스스로 먼저 비핵화 선언을 하면 물론이고 미군의 전술핵마저도 포기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또한 제네바 북미 합의 과정에는 참여하지도 못하면서 경수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미련스러움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과거 제네바 합의와 같은 기만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을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또한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키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각종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해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남북 대화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핵 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 입장을 정하기 전에 북한 핵에 관한 미국의 선택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UN 차원의 경제 제재에 추가해서 군사적 행동 가능성도 암시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아직 별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또 향후 성공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 제재만으로 오랜 기간 폐쇄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정권의 그 생존과 직결되는 핵을 포기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북 경제 제재의 한계를 인식한 미국 정부는 가끔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북한 내 그 핵무기 소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전방에 배치된 300여 문의 장사포 등을 감안할 때 군사적 행동에 따른 인명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군사행동을 미국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계획했을 때 당시 그 김영삼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를 해서 무산되었던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새롭게 제기된 이슈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론입니다. 이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요, 의외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북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해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의미보다는 북핵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미국의 안보 정책 책임자가 핵무장 용인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94년 핵 위기 당시 그 미국 국방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페리 역시 최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핵무장 용인론의 대두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 국민 중 찬성하는 비율이 4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비율도 3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은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에 대한 유일한 대응은 핵이다 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강대국들이 모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온 인도와 파키스탄 간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역시 양국이 공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요, 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오래된 핵무기 확산 금지 원칙을 깨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또 대북 군사 행동 역시 실행하기가 불가능해진다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한일 대만 핵 도미노 논리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비록 핵무장을 대외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언제든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권한 역시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톱다운 접근 방식이 아닌 버텀업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천명을 했죠. 그러면서 그 실무 차원의 북한과의 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북한의 대응은 연변 핵시설 재가동이 전부입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지만 이 역시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북한은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과 또 벼랑 끝 외교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거기에 더해서 경제 제재도 풀도록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미 핵 공유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나름 매우 적절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첫 번째 잣대가 대북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가 이를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미 핵 공유는 보수와 진보의 그 이념 차원을 넘어서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상목 컬럼 균형시대는 북한 핵과 관련된 국제 정세 동향을 분석하고 또 우리의 대응 방안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 대해 두 사람이 논쟁을 시작하면 세 가지 다른 의견이 대두된다. 북한의 비밀 핵개발 계획이 노출되면서 강경파들은 이는 김정일 정권의 근본적이며 변하지 않는 악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고립과 봉쇄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온건파들은 북한이 비밀 핵개발 계획을 인정한 것은 대화를 거부하는 부시 행정부에게 직접 대화 의사를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